안녕하세요, 저가어때입니다. 보통 저가형 태블릿을 구매하려고 찾다 보면 만나게 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테클라스트, 아이뮤즈, 엠피지오 등등 뭔가 전부 낯선 브랜드죠. 하지만 저렴한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회사들인데요. 오늘 소개할 태블릿 역시 이렇게 이름은 낯설지만 저가형 태블릿을 찾으면 반드시 보게 되는 디클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드라마 협찬도 꽤 하는 회사인데다 본사가 한국에 있고 AS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어 제품 자체도 국산 제품이 아닌가 싶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디클이 판매하는 식의 중국산 제품입니다. 디클 태블릿은 총 6개의 디클탭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중 저는 10인치 태블릿 중 가장 무난해 보이는 디클탭 플러스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디클탭 플러스의 스펙입니다. 참고로 저가 제품을 보면 CPU가 쿼드코어니 옥타코어니 꼭 상세 페이지에 전투기가 날아다니거나 특공대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통해 세상 빠른 성능임을 강조하지만 중국산을 비롯해 저가형 제품들은 삼성이나 애플처럼 고사양의 프로세서 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처럼 엄청난 빠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저학년의 두뇌 넷 이상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인 2명이 작업을 처리하는 것보다 느린 것처럼 말이 쿼드코어고 옥타코어지 일반 고사양의 CPU 듀얼코어보다 능률이 떨어지거나 엇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클탭 플러스는 기본가 139,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요. 10만원 초반 제품이라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2달 정도 실사용을 해본 상태에서 리뷰를 하는 거라 특별히 두근두근 언박싱보다는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를 여시면 이렇게 잘 포장된 태블릿 본체가 나오고요. 상자 안에는 충전 케이블 2개와 제품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디클 제품이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충전기 케이블만 있고 충전기 어댑터가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할 때 5,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중요한 건 디클탭 시리즈가 대부분 고속 충전이 안 되는 데다 무려 5핀, 요즘 시대에 아직도 5핀 충전기를 쓴다는 점 때문에 충전 어댑터를 제공해주지 않는 게 더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무게는 꽤 있는 편입니다. 보통 10인치 태블릿은 400g대 중반이나 후반 제품도 많지만 디클탭 플러스처럼 500g대 제품도 많습니다. 특히 디클탭의 경우 10인치 라인은 죄다 510g 이상인데 상위 버전인 디클탭 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려 580g이나 됩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면 남자 기준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안 드는데 문제는 태블릿이란 게 침대에 누워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손이나 두 손으로 계속 들고 사용하다 보면 손목에 부담이 되는 무게이긴 합니다. 외관을 보시면 우선 베젤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태블릿을 포함해서 핸드폰, TV까지 베젤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척도로 할 수 있는데 역시 10만원대 제품답게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너무 얇은 베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좀 심하죠? 특히 보통 세로 기준 상하 베젤이 좀 더 두껍고 좌우 베젤은 얇은 편인데 디클탭 플러스는 독특하게 좌우 베젤이 훨씬 두껍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보면 애초에 세로 모드보다는 가로로 놓고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그나마 가로로 사용하면 베젤 두께 때문에 발생하는 당혹스러운 비주얼은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베젤은 충격적입니다. 판매 사이트에 나온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나 제품 박스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차이가 심한데요. 자,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이게 같은 제품이 맞나 싶... 그리고 한쪽 베젤 테두리에 마치 부서진 듯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 구멍입니다. 이 구멍 때문에 파손 제품이 온 줄 알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문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디클 측에서 상세 페이지에 마이크 홈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는데 왜 굳이 여기다 마이크 구멍을 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디클탭 플러스 기본 앱으로 사운드 레코더가 있어 해당 마이크 구멍을 통해 녹음이 가능한데요. 녹음을 해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치 드로잉용 태블릿처럼 디스플레이에 도트가 보입니다. 물론 화면을 틀면 티는 안 나지만 화면이 꺼있는 검은 화면에서 보면 도트 모양이 보였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분명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색상은 전면은 화이트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고 실버와 로즈골드 두 가지 후면 색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쓰려는 용도보다는 집에 조카들이 오면 회피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거라 색상은 좀 화사하게 핑크색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필름은 붙어있지만 당연히 좋은 보호필름이 붙어있지는 않고 잘 붙어있지도 않아서 만일 메인으로 이 태블릿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따로 보호필름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외관을 더 살펴보자면 전면 200만 화소 카메라와 후면 500만 화소 카메라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전면 화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옆에 이렇게 후레쉬가 있습니다. 보통 태블릿에 이렇게 후레쉬를 달아놓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처음 볼 때 좀 놀랐는데요. 나름의 가성비구나 싶었는데 역시 성능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막상 보면 정말 눈부시게 빛은 나는데 어둠을 밝혀주는 발광력이 너무 약해서 주변을 밝히는 게 1도 없었습니다.
테두리에 이어폰과 DC 및 로핀 충전 구멍이 있고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는데 가로 모드에 맞게 되어 있는 건지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위치가 전 좀 낯설었습니다. 세로로 사용 시에 전원이나 볼륨 버튼 사용이 어렵더라고요.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모노 스피커인 태블릿도 많고 듀얼 스피커라 해도 측면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영상 시청을 위해 가로 모드로 했을 때 소리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생동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디클탭 플러스의 경우 가로 모드 기준 아래쪽에 듀얼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어 한쪽에 몰린 여타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형 제품 중에서는 보기 드문 배치라 반가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디클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저 같은 경우 태블릿을 영상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게임은 잘 하지 않는데요.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핸드폰보다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 태블릿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최소 30만원 이상짜리 태블릿을 구매하세요. 10에서 20만원대도 어느정도 중급 수준으로 게임이 돌아가는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만족할 만한 게임 퍼포먼스를 느끼시려면 무조건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첫 화면입니다. 저가형 태블릿이니만큼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푸는 건 안되고 스와이프나 패턴, 핀, 비밀번호로 잠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을 보시면 참 화려한데요. 전 처음 보자 학종이를 보는 것 같았는데 막상 바꾸자니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배경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밝기는 생각보다 밝은 편입니다. 중간 밝기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할 정도로 밝기가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밝기와는 별개로 화이트 밸런스나 색온도 등 화면 색상 설정이 따로 안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같은 10만원대 태블릿 중에서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는 제품이 꽤 있는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력 보호를 위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는 있습니다. 야간 조명이란 이름으로 있는데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가능하고 누런색의 강도 조절도 가능해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드북 모드가 있었는데요. 전자책을 많이 보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라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글을 읽는데 굳이 왜 이 모드를 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래도 흑백 모드 시 텍스트를 읽기 편하고 눈의 피로도 덜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사용 시 부모가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 가능한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 기능이라기보단 구글의 패밀리 링크를 통해 디클탭 플러스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데요. 기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9.0 파이로 설정되어 있는데 디클탭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현재는 업그레이드 확인 시 최신 버전이라고 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가형 제품들이 8.1 오레오나 9.0 파이로 되어 있다 보니 특별히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 최근 앱을 사용하는데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속도를 보시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는데요. 인터넷 접속 속도는 괜찮았으나 CPU 성능에 따른 버벅거리나 끊기는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다 보니 실생활 사용 시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보다는 조금의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센서의 경우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자동 회전이 가능한 가속도 센서와 마이크로 소음이 가능한 소리 센서 외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저가의 태블릿인 걸 감안하더라도 밝기의 자동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조명 센서가 없는 점은 특히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만원대 태블릿에서 원하는 게임 구동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머신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디클탭 플러스가 영상 관람에 어느정도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웨이브, 티빙, 네이버 TV,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총 6가지의 영상 시청 앱을 통해 확인해보려 합니다. 결과만 미리 말하자면 절반은 FHD가 구현되고 절반은 되지 않는 다소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웨이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앱은 잘 구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을 틀었을 때도 FHD 화질인 1080p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기기 자체가 가진 디스플레이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고가의 제품에 비해 화질이나 색감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FHD 화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명도나 디테일에서 다소 흐리거나 번지는 듯한 감이 있고 특히 예능보다 미장센이나 세밀한 색감 구현이 필요한 영화 시청의 경우 선명도와는 별개로 색 구현에 있어 미세하게 화소가 터지거나 약간의 어둑함이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관찰은 관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클탭 플러스보다 상위 기종인 디클탭 플레이 10.1에서 웨이브 시청 시 재생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후기를 봤는데 다행히도 디클탭 플러스는 그런 것 없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앱 기능인 팝업 기능 역시 잘 구동이 되고요. 팝업 창으로 변경 뒤 인터넷이나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조금 속도가 느린 감은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느려지거나 버벅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티빙의 경우 그 전에 가끔 티빙 앱에서 영상 좌우 회전이 안 먹힌다는 후기가 가끔 보이는데 이건 디클탭 플러스 뿐만 아니라 어느 기기든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나 다른 태블릿에서도 티빙의 가로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앱 자체의 제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빙 역시 1080p FHD 화질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웨이브보다 아주 조금 더 색감을 잡거나 디테일 구현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건 웨이브보다 티빙이 더 영상이나 구동 자체가 가볍고 업로드 형식이나 어플 설정에 따른 차이 때문에 저가형 제품에서 구동이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건 티빙 역시 영상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의 화질과 디테일을 보여줬습니다. 끊김도 전혀 없고 팝업도 제깍 잘 되었습니다. 네이버 TV 역시 1080p로 설정이 가능했는데요.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막이나 영상의 디테일이 살짝 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네이버 TV 자체가 워낙 영상 구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요즘 일반적으로 영상을 보는 대표적인 어플인데요. 문제는 앞서 잘 되던 1080p FHD 화질이 구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720p가 최대 설정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영상의 시각적인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료 결제를 해서 봐야 하는 어플이 아닌 무료로 일반적인 영상 시청이 가능한 루트인 유튜브에서 이런 상황인 건 충격적이기도 했고 디클탭 플러스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HD 화질이라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고가의 디스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FH 화질도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는데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720p 같은 경우도 60프레임의 경우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1080p가 되지 않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720p까지 보는데 제약이 있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60프레임 재생 시 툭툭 끊기는 게 보이시나요? 다음은 넷플릭스. 넷플릭스 역시 계정 자체를 최고 화질로 쓰고 있는 만큼 최소 FHD 화질을 기대했는데 역시 전혀 구현을 못하고 SD급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넷플릭스 HD 지원이 안되는 기기들이 많은 만큼 어느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유튜브의 상황을 보면 기기 지원이 된다고 해도 만족할 만한 FHD 화질이 구현되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왓챠입니다. 왓챠의 경우 우선 앱과의 연동 문제인지 앱 자체의 구현이 안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우선 첫 화면 역시 플래시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예 뜨지도 않고 뜨더라도 이렇게 스트리미지 샷만 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 영상 콘텐츠 썸네일이 안 뜨는 경우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영상 역시 FHD 화질을 구현한다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왓챠 앱이 현재 화질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 정확히 어떤 화질로 플레이 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화질 자체를 봤을 때 절대 FHD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영화를 보는 듯한 흐릿하고 거친 화소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앱과의 연동 문제인지 다른 앱들에 비해서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스피커 음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의 적절한 위치 덕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균형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내장 스피커 자체의 퀄리티는 다소 떨어지는 만큼 저급한 사운드를 내뿜고 듀얼 스피커치고 웅장함이나 풍성함이 없이 거친 음질이 느껴집니다. 물론 유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없이 집에서 사용하거나 기본적인 사운드 사용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어 보입니다. 영상 외에 웹툰은 무리 없이 잘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웹툰 화질이 깨진다든지 스크롤이 버벅인다든지 하는 것 없이 수월하게 웹툰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클탭 플러스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둘 수 있겠는데요. 태블릿 시장에서 10만원대의 가격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떨어지거나 멋을 정도의 퀄리티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야외군 실내에서 영상 시청용이나 인터넷 서핑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태블릿 입문으로 적절한 가격과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집에 아이가 있는 경우 교육용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본사가 국내에 있다 보니 국내 AS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말 그대로 정발 제품의 장점 중 하나로 기기 파손이나 고장에 따른 AS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내 AS가 가능한 회사라도 친절도나 처리 과정이 악명 높은 곳도 있지만 디클탭의 경우 AS 처리 속도나 친절도에 있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디클탭의 장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중급 이상의 밝기와 색감을 들 수 있는데요. 물론 FHD가 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화질이나 색 표현 자체가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가격대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무난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밝기의 경우 중간 밝기와 최대 밝기의 간극이 크지 않고 밝기가 약하다는 느낌이 없어 좋았는데요. 다른 중국산 태블릿들의 경우 성능과 별개로 밝기에 있어서 아쉬움이 큰 만큼 디클탭 플러스의 준수한 밝기는 나름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스피커 자체의 퀄리티는 아쉬운 감이 없진 않지만 다른 저가 제품의 스피커 사운드도 독인객인인 상황에서 저가형 태블릿 중 가로모듯이 측면에 몰려있지 않게끔 스피커를 배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음질과는 별개로 사운드의 균형감은 형성되어 있어 장점으로 치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점은 역시나 스펙 사기라 불러도 할 말이 없는 FHD 화질의 미지원입니다.
특히 일부 앱의 지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호환성에서 제약이 없는 유튜브에서 FHD가 미지원된다는 점과 720p 역시 60프레임에서 버벅임이 생긴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게임용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양이 딸린 만큼 영상 머신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약이 생기다 보니 아이들에게 보여줄 교육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영상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베젤의 두께입니다. 역시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와는 다른 베젤 덕에 디자인 자체도 투박해졌는데요. 두꺼운 베젤 때문에 10인치 태블릿치고 화면이 좁은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특히 세로로 들었을 때 베젤의 두꺼움과 함께 느껴지는 비율의 불균형은 저가형 제품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5핀 충전 및 충전기 어댑터 미지원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C타입 단자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아직도 5핀 충전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는 안 되지만 고속 충전은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충전 자체가 느리고 충전기 어댑터까지 미지원하다 보니 구매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완성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보면 도트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떠나서 디스플레이 액정이 푹 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액자처럼 베젤 라인보다 밑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때문에 사용시 기기의 저렴함이나 완성도를 상기시키게 만들었고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감이 컸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한 앱 창 닫기인데요. 여러 앱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열어놨던 앱들을 닫을 상황이 벌어지는데 디클탭 플러스는 이러한 경우에 한 번에 앱을 지우는 게 불편합니다. 하나씩 지우는 건 여느 기기와 다름이 없는데 한 번에 지우는 버튼은 보이질 않는데요. 한 번에 지우기 위해선 이렇게 떠있는 앱을 모두 지나야 합니다. 떠있는 앱이 적을 경우 그럭저럭 사용하겠는데 사용한 앱이 많을 경우 한 번에 지우기 위해 수없이 앱을 휘저어야 하는 불편함이 여간 큰 게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로 모드 사용 시 양옆 베젤을 꽉 잡고 있거나 힘을 주면 화면이 움직이질 않고 터치가 먹통이 됩니다. 가끔 베젤이 아닌 화면을 누르고 있을 때 움직임이 제어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베젤을 잡고 있는데 터치가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터치 패널의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 누워서 태블릿을 하거나 한 손으로 들 때 엄지에 힘을 주면 움직이질 않다 보니 실생활 사용 시 꽤나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디클탭 플러스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10만원 초반대의 태블릿인 만큼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고 장점보다 아쉬운 부분이 많음에도 태블릿 입문용이나 아이들용으로는 선택하는데 무난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최대 10만원대의 저가형 제품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